아이의 두뇌 발달에 가장 좋은 장난감은 어떤 장난감일까요? 소리가 나고 춤을 추거나 번쩍번쩍 빛이 나서 아이의 관심을 끄는 장난감일까요? 아이에게 가장 좋은 장난감은 아이가 머리를 쓰고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최고의 장난감은 바로 부모라고 하는데요. 실용인문 클래스,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장난감이 되고 최고의 장난감이 되어줄 수 있을지, 아이와 잘 놀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만나는 실용인문 클래스, 전라북도 육아멘토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이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실용인문 클래스 이배 교수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아이들의 놀이 함께 줄기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이에게 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먼저 짚어보고 들어가 볼까요? 아이들은 놀면서 자란다는 말처럼 아이에게 있어 놀이는 아이의 삶 그 자체이며 본능입니다. 네, 그렇죠. 성장과 발달이 좌우되는 결정적인 시기인 영유아기에 놀이는 발달적으로도 네.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기르며 네. 인지력이 발달되고요. 자연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언어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놀이는 생활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발달과 학습에도 중요한 활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네요. 아이에게 놀이란 삶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논다라고 하면 뭔가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그렇죠. 뭐 놀고 먹는 이미지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네. 이런 말을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그만 말도. 놀고 공부해라. 지금도 들어요. 예, 놀기만 좋아해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지금도요. 지금도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네. 저는 요즘에 저희 와이프한테도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맞아. 더 가까이서 듣고 있었네요, 저도. 예,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면 놀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노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인식이 되고요. 그 놀이가 썩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가 좀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뭐 교구를 사거나 심지어는 학습 활동 지원까지 해주고 있죠. 네. 물론 교구 사고 교육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유아기 아이들은 놀면서 성장하고 자아상을 확립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놀이의 주도성이 부모가 이끄는 놀이가 아닌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로 통해서만 성장과 발달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부모가 스스로 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스스로 놀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거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 가름을 잘 못하겠어요, 교수님. 부모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올바른 기본 생활 습관인 네. 식사나 수면,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것처럼 네. 아이의 놀이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와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의 놀이를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서 삼촌이라든가 고모, 이모, 형, 그 내에서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놀이를 배울 기회가 많았는데요. 맞아. 또 그만큼 쉽게 또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요즘 현대사회에 와서 부모가 아이들 놀이까지도 챙겨줘야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여건이거든요. 특히나 친구와 놀 수 있는 약속을 맺어준다든가 부모가 장난감을 사서 놀아준다든가 심지어는 키즈 카페 같은 데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울리게 해주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이처럼 부모는 아이가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놀이에 필요한 어떤 다양한 환경과 경험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 놀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아이의 놀이는 아이에게도 중요하지만 또 부모에게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놀아준다는 것이 힘이 들더라도 아이와의 놀이는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예. 지금 아이와 놀지 않는다면 잃은 것이 더 많습니다. 단지 아이의 발달을 제대로 돕지 않는다는 것이 많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이와 놀지 않으면 아이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필요한 일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물론 부모는 아이에게 밥을 주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일, 바라는 일을 해주죠.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놀이가 꼭 필요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네. 생존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기쁨과 재미와 같은 즐거움을 찾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맞아요. 놀이는 이런 아이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또 아이는 자신과 함께 놀아주는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아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죠. 이는 시간이 지나도 이 마음은 지속된다고 합니다. 설사 지금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그 시간은 결코 아이가 아닌 부모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세월이 지나 아이는 성인이 되고 부모는 노인이 될 때 지금 아이와 어떤 놀이를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부모와 자식의 친밀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이든 친밀감을 느끼려면 함께 한 즐거운 경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뭐 부모 입장에서 아이와 놀아주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5분 놀아주면 진짜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오랫동안 놀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럼 교수님을 통해 오늘 한번 배워보죠. 아이와 어떻게 놀아야 될까요? 어렵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그저 아이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뭐 부모가 애써 뭔가를 해주려 하지 말고요. 곁에서 아이가 하는 놀이를 적당히 따라가면 됩니다. 물론 부모가 이때 딴짓을 하면 곤란하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다든지 그러면서 아이를 또 같이 놀아주는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래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압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 미안하다. 놀이에 흥미를 잃은 아이는 부모에 더 달라붙게 되고 귀찮게 굴어서 엄마 아빠를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미안해진데요. 자, 어떻게 제 안에 카메라 있나요? 근데 이제 아이와 함께 하는 놀이를 하다 보면 그 아이가 부모를 놀이의 방해꾼으로 여기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요즘 부모님들은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에 비해서는 아이랑 함께 더 많이 놀아줍니다. 그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아이와 놀아줄 때 사소한 부모의 행동이 자칫 아이의 놀이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부모가 아이가 뭐 만드는 놀잇감을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무엇이든지 이게 무엇이니 하고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아이는 그 놀이를 마치 문제를 내고 아이가 정답을 맞추는 형태의 놀이가 되고 맙니다. 아이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면 부모는 또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도 해주죠. 물론 이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놀이를 통해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는 의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만 놀이하면 아이는 정답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 불안감 때문에 놀이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결코 놀이의 궁극적인 목적인 즐거움이 사라지고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놀이 방해꾼이 되어버린 거죠. 특히 아이와의 놀이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안 돼 이라는 말은 피해야 됩니다. 이 안 돼는 놀이의 흐름을 끊습니다. 놀이에서의 몰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안 돼라는 말을 하는 순간 아이는 몰입은 중단됩니다. 부모가 자주 안 돼라고 말하면 아이는 놀이에서 흥미를 잃고 뒤로 물러납니다. 심지어는 부모와의 놀이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와의 놀이에서 부모가 방해꾼이 된 이유는 이런 안 돼라는 말을 수시로 해서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부모가 괜히 안 돼라고 외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네. 뭐 아이가 잘못된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안 돼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가령 아이가 집에서 조금 위험해 보이는 미끄럼틀을 혼자 타려고 한다면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기보다는 뭐 밑에 두꺼운 이불을 좀 깔아준다든가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아이가 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렇구나. 만약에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면 아예 미끄럼틀을 치워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대로 놔두면서 안 돼 이렇게 반복하면서 부모가 아이의 놀이에 방해꾼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구나. 또 불가피하게 안 돼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다치게 한다면 말리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왜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가끔 아이가 안 돼라는 부모의 말을 놀이의 일부로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부모가 평소에 거의 반응이 없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이는 부모의 반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위험한 행동을 해서라도 부모의 관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라면 평소에 부모가 다른 반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위험한 행동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놀잇감, 장난감은 어떤 게 좋을까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만 3, 5세 연령의 아이들은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상상을 하면서 역할놀이를 창의적으로 구체화하거든요. 예. 아이들은 어른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놀이를 통해서 재창출하는 겁니다. 예. 특히 영유아기 아이들은 세밀하고 완성된 장난감을 이렇게 주기보다도 좀 더 단순한 장난감을 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그냥 단순한 트럭이라든가 뭐 다리미 같은 그 장난감 이런 것들을 그 단순한 걸 주면서, 왜냐하면은 이 단순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상상에 대한 자극을 받거든요. 그렇구나. 예, 장난감은 이 적을수록 또는 단순할수록 상상의 폭은 넓어지고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상상하는 아이에게는 장난감이 많을수록 방해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 막 그렇습니다. 사주는 건 또 좋진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이 없어도 아이는 거실을 난장판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뭐 때때로 저희 아이들 그랬는데 빨래집기를 세워놓고 교통놀이를 하면서 또는 보자기로 망토를 만들어서 슈퍼맨이 될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네. 뭐 조그마한 손수거 하나를 가지고 인형을 재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물건을 샀는 그 박스의 상자를 재활용 상자를 가지고 궁전을 만들 수도 있고, 네. 뭐 우리가 뭐 음료수 뚜껑이라든가 뭐 단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상상 속의 병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문지나 플라스틱 병, 뭐 화장품통이 오히려 아이의 상상을 활성해 줄 수 있고요. 더 훌륭한 놀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위한다고 뭐 이런 장난감 저런 장난감을 막 사주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이와 놀이할 때 부모의 태도,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부모가 아이와 놀이할 때 어떤 놀이를 해주냐가 아니라 어떻게 노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아이의 자발성, 즐거움 그리고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주는 놀이 상대가 되어줄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놀이다. 네. 아이의 올바른 놀이 상대가 되어주는 부모의 놀이 태도는 아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도와주는 기초 공사인 셈입니다. 부모는 놀이를 주도하지 말고 아이 뒤에서 한 발 늦게 따라가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아이와의 놀이가 재미없는 순간도 많겠지만 네. 그래도 재미있는 듯 적극적으로 응할 때 아이의 놀이는 가능합니다. 때때로 부모들은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을 좀 속여서라도 아주 재미있다 이렇게 말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재미를 느끼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예. 그런 부모님이야 뭐 더 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에게는. 그렇죠. 진심이니까. 예. 네. 아이와 놀면서 그 순간은 정말 즐겁고 재미있다는 부모님들도 사실 있고, 네. 하루의 스트레스가 아이와 놀이를 통해서 풀린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죠. 예. 그런 아이는 부모와의 최고의 놀이를 만들어가고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네. 앞으로 최소한 삶을 이끌어가는데 자신감도 분명히 얻을 것이고요. 예. 자신과 놀며 늘 즐거운 표정을 짓는 부모를 보면서 자란 아이는 스스로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바깥 활동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죠? 예,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자주 밖으로 나가게 되고 또 5월에는 특히 가족끼리 야외 활동할 기회가 많습니다. 네. 하루 일과 중에서 아이들이 주로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바깥 활동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자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기 아이들은 바깥 활동을 통해 오감각을 자극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자극을 못 받거나 활동을 제한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의 성장에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깥 놀이는 대근육을 활용한 신체 움직임이 많은 활동을 하는데요. 네. 이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주의해야 할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바깥 놀이 할 때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아이하고 축구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 아이가 좀 공차기를 제대로 좀 못할 경우에 못할 수 있죠. 그거밖에 못 차니? 이것 봐라. 아빠 아들인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허. 아이는 당연히 못 찰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흉보는 듯한 말을 하기보다도 좀 공차기 잘했어. 아들 한 번 더 차볼래?
한 번 더 차면 완전히 잘 찰 수 있겠는데 이처럼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기분 나쁜 말하는 말, 놀리거나 약 올리는 말은 놀이를 방해합니다. 또한 아이의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더 잘해보라는 의미에서 자극을 주는 것일지라도 아이와 함께하는 활동은 지금 놀이라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놀이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놀이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응원받고 긍정적인 언어를 지원받는 아이는 또래와 활동에서도 부모에게 배운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네요. 저희 큰아이가 지금 20대인데 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수영과 농구를 함께 배우면서 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아이가 고등학교 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들 때 스스로 동네 농구 코트장으로 공을 가지고 가면서 해소하는 것을 보고 네. 어릴 때 내가 함께 운동하고 놀아준 게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이 시기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또 미래의 긍정적 부모와의 관계를 위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한 가성비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끄적거리는 낙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아이들에겐 당연히 놀이인 거겠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놀이입니다. 사람은 표현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아이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만 2세경이 되면 아무 형태가 없는 점이나 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만 4세 정도면 끄적거리는 낙서가 시작되죠. 예. 이 끄적거리는 낙서는 근육 운동과 시각이라는 감각 운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놓고 이거 엄마 얼굴이야 하고 하는 그 상징놀이도 가능한 시기입니다. 네. 엄마의 눈에는 지렁이로 그려놓은 것 같지만은 아이는 그것을 의미 있는 물건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 목적이 없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수 있는 도구를 잡을 때쯤 되면은 집안의 벽, 바닥, 가구 등에다가 곳곳에다 낙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모는 집안에 연필, 크레파스 를 치우는데 바쁜 역할을 하게 하죠. 그러면서 종이를 주면서 알려주지만은 그 집안에 여기저기 낙서를 하는 것을 아이들은 꽤나 즐기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부모는 어떻게 지어야 할지 고민스럽고 황당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종종 이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사실 좀 그렇잖아요. 집안 깨끗했는데 막 낙서하고 그러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막 좀 혼내기도 하고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낙서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줘야 됩니다. 집안 한쪽 벽면 넓은 곳에 큰 전지를 붙여 아이가 마음껏 낙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면 어떨까요? 벽에다가 낙서하지만 안 돼. 이렇게 아이의 욕구를 억제하게 되면은 아이에게 발달해야 할 귀중한 학습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게 종이를 줄 테니 여기다가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작은 종이에다가 아이의 욕구가 해소되기에는 종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야말로 낙서 전용 코너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리도록 하여 아이는 그곳에서 마음껏 펼쳐볼 수 있고 마음껏 그려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때때로는 신문지나 다른 재료를 주어서 바꿔가면서 그 연필뿐만 아니라 색연필이라든가 굵은 사인펜을 주면서 다양하게 도구를 통해서 그려볼 수 있는 끄적이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맞아요.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아이들이 마음껏 그리고 또 그려볼 수 있는 벽면의 전지 이런 것은 아마 아이들의 욕구를 표출하고 그 욕구적인 표출이 곧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멋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가 이처럼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면 아이는 스스로 유능감과 자존감을 배우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연에서 함께 어우러지게 놀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얘기가 있거든요. 네,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이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네. 아이가 제가 다니는 학교에 프리스쿨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곳에 는 아이의 우유하고 장화가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 중에 산책은 비가 오더라도 늘 진행되는데 네. 비가 오는 날에 산책 활동은 더 많은 재미난 것들을 보고 느꼈는지 아이는 비 오는 날에 집에 돌아와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비 오는 날 캠퍼스에서 연못에서 봤던 오리 가족들 이야기, 지렁이, 달팽이, 개구리, 귀엽다. 꽃 이런
등 아이가 만난 다양한 동식물 이야기뿐만 아니라 네. 길에서 즐긴 물천병 놀이 이야기는 아직도 제가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비 오는 날 진짜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물 첨벙첨벙하고 흙탕물인데 막 뭐 만들고 이런 느낌 감각들 아이들에게는 참으로 의미가 있겠죠. 맞습니다. 아이가 다양한 자연과 접촉하는 것은 그 체감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만남을 통해 다양한 느낌을 얻고 감각과 시야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쉽게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자연의 변화를 아이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만 앞으로 우리가 학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학적인 과학적인 사고의 준비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비 오는 날 부모는 아이에게 우유를 입히고 우산을 쓰고 짧은 시간이라도 공원을 산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에 젖은 꽃나무의 냄새와 촉감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 때와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달라요. 우산 속의 빗소리, 비의 촉감, 산책 중에 발견한 다양한 동식물 관찰, 이 모두가 아이에게는 귀중한 감각학습의 자료이며 신비한 자연의 체험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아나운서님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 당연히 알죠. 예, 네. 베토벤이 어릴 때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는 날 마당에서 혼자 이렇게 서 있었는데 베토벤 엄마가 집 안으로 어서 들어오라고 베토벤에게 외치기 전에 베토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베토벤은 꼭 안으면서 아름다운 자연 소리를 함께 들어보자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비와 바람의 교향곡을 함께 느끼는 공감의 동반자가 되어준 것이죠. 허허. 지금 당장 아이와 함께 가까운 주변 자연을 온전히 느껴보고 호기심을 충족하도록 도와주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놀이할 때 여자애는 소꿉놀이에도 남자애는 칼싸움 이렇게 남녀 성별로 놀이를 나누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놀이도 좀 평등하게 남녀 구분 없이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어떨까요? 당연히 젠더의 개념으로 놀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남자의 놀이, 여자의 놀이가 아닌. 그러니까 사실 놀이는 모든 아이가 자신감과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회적 고정관념은 여전히 남자아이 놀이, 여자아이 놀이 이렇게 구분을 짓고 남자아이는 은연중에 남자답게 여자아이는 또 여자답게 되어지기를 또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남자아이는 힘이 동원되는 칼싸움 하면서 여자아이는 조용하고 온화하게 보이는 소꿉놀이, 인형놀이 이런 형태의 어떤 내용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자아이가 총싸움이나 칼싸움을 하면은 꼭 남자같이 활발하고 적극적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한몫 단단히 하겠어라고 이렇게 약간 조금 묵인화된 편으로 네. 놀이를 받아주지만은 남자아이가 만약에 소꿉놀이라든가 인형놀이를 하면은 좀 약간 예, 걱정하죠 이제. 많이 부모님들이 걱정하죠. 네. 여자애들이 하는 것처럼 좋아한다고 큰일 날 것처럼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꿉놀이는 여러 가지 사회 언어 인지 발달에 아주 적합한 놀이입니다. 음식을 자르고 담는 것은 소근육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네. 적절한 크기의 그릇에 적절한 음식을 담는 것, 큰 것끼리 짝짓기, 또 작은 것끼리 짝짓기와 같은 인지적 활동과도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뚜껑을 돌려야 열리는 병, 물을 붓기, 그릇에 뚜껑을 여닫기, 또 인형에게 옷을 입히기를 도우는 이런 것들은 소근육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근육. 예, 네. 이 소근육 발달은 동그라미를 제대로 그리거나 선을 똑바로 긋게 함으로써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능력이거든요. 예. 또 여기에는 또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도와서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치마를 입고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가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인식할 수도 있고요. 예. 식료품 가게,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양한 어떤 극놀이를 통해서 전개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하. 부모는 남자아이가 소꿉놀이를 여자아이가 망치질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 놀이가 더 연장될 수 있도록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오늘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는 것이 이렇게나 깊고 심오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덕에서 저도 이제 아이들과 잘 놀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자, 실용 입문 클래스. 자, 오늘은 아이들의 놀이 함께 즐기자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전라북도 육아 멘토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이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